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언어와 생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언어와 생활을 이번 시간에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로는 이제 제일 앞에 10페이지죠, 10페이지. 10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언어와 생활이라는 과목이 나옵니다. 이제 그 언어와 생활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어와 생활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통신 언어의 개념이라고 제일 처음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말 그대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언어 이런 거에 이제 관련이 있겠죠. 통신 언어의 개념이라는 게. 그래서 펜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 통신 언어의 개념이 이제 10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 이 통신 언어의 개념인데, 그래서 그 첫 번째 보면 이제 통신과 관련돼서 이제 쓰는 그런 그 언어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건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그 10페이지에 보면 이제 02에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본 통신 언어 이런 말 있죠. 이 통신 언어를 이제 의사소통에서 측면이냐,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시면 통신 언어의 일반적인 특징, 그다음 13페이지에 보시면 통신 언어의 경제적 장치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부분에 이런 그 내용들이 해당이 되는지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단골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단골 메뉴 중에 하나니까 이게 이제 어떤 데에서 그게 이제 나오는지 이런 걸 좀 잘 보시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하시고 또 들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10페이지에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본 통신 언어라고 나오죠.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본 통신 언어. 자, 이제 거기를 이제 보시면 11쪽에 보세요. 거기 11쪽을 보시면 거기 그 셋째 줄에 보세요. 11쪽에 그 넷째 줄이구나. 거기 보면 첫째 동그라미 치시고 발신과 수신이 연속성 혹은 동시성을 가진다. 자, 여기다 밑줄 치시고요. 거기서 그 네 줄 내려오면 둘째 동그라미 치시고 발신자, 수신자가 고정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세 줄 내려오면 두 줄 내려오면 셋째 동그라미 치시고 결과적으로 양방향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자, 이걸 밑줄을 좀 펴놓으십시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의 특징이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본 이런 통신 언어의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그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본 통신 언어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발신,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죠. 바깥으로 말을 하는 발신과 수신, 그 말을 받는 거, 이게 이제 동시성을 가져. 쉽게 말하면 이게 여러분 헷갈리시면 우리 카카오톡을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톡을 이제 이게 상당히 뭡니까? 예전에 문자는 그 말을 받으면 바로 문자를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카카오톡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보내면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동시성이고. 그다음에 발신자, 수신자가 고정되지 않죠. 내가 발신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수신자가 될 수 있고, 카카오톡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양방향 의사소통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제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1쪽에 보시면 이제 통신 언어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자, 여기서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그 첫 번째 단락의 밑에서 네 줄 위로 올라가 보세요. 그러나 다음에. 그러나라고 써진 거 그 다음에 있는 게 내용인데, 통신 언어의 여러 양상들은 문자로서 그 있죠. 구어의 효과를 노린다는 부터 쭉 해서 할 수 있다까지 여기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이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다까지가 이제 중요한 특징인데, 이 통신 언어의 여러 양상은 문자로서 구어의 효과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어의 효과를 가진다는 거예요. 구어. 여기 구어에다 가로를 묶어 놓으세요. 이 구어의 효과를 가져요. 그래서 그 매체 특성의 그런 그 발현. 그러니까 발현이라는 것은 바깥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발현이니까. 그것들이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발현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인 문헌을 기준으로 일탈성이라든가 변칙성을 따지는 것으로는 통신원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신원의 특징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12쪽을 펴보세요. 12쪽. 12쪽을 펴보시면 12쪽이 나오죠. 거기 첫째 줄에 동그라미 치세요. 첫째는 있죠. 경제적인 동기 밑줄 치세요. 경제적인 동기. 밑줄 치시고 자, 거기서 5줄 내려 4줄 내려오면 음절 줄이기 현상이라고 있을 거예요. 네모 쳐놓으세요. 음절 줄이기 현상이다. 네모. 음절 줄이기 현상이라고 써져 있죠. 네모. 그걸 네모를 좀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 경제적인 동기에서는 음절 줄이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뭡니까 옛날에 그 신동엽 예, 그렇죠. 신동엽 그 개그맨이 안녕하세요 이걸 줄여가지고 막 안녕하세요 이런 걸로 인기 많이 얻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게 일종의 말 줄이기예요. 안녕하세요 5글자인데 이걸 그냥 4글자로 줄여버린 거예요. 4글자로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제학이라는 게 뭡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거 아니에요? 맞죠? 저도 뭐 네. 경제학을 잘은 모르지만 근데 경제라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작은 말로 큰 효과를 얻는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언어와 생활은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에게 딱딱딱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거는 이제 아마 국문학 역사보다 훨씬 공부하기 쉬우실 겁니다. 국문학 역사는 좀 너무나 방대했는데 자, 이제 12쪽에 그 세 번째 단락에 둘째 동그라미 치시고요. 표현적인 동기 밑줄 치세요. 표현적인 동기. 자, 그럼 이게 뭐냐? 여기다 밑에 써놓으세요. 이모티콘이 이모티콘. 이 표현적인 동기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모티콘입니다. 제가 그 여기 쓰는 펜이 어디로 사라져가지고 찾기가 힘드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우스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모티콘이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람을 이야기할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영화 어땠어?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영화 어땠어? 그러면 이런 그림이 있고 이런 그림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그림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게 뭐예요? 영화 어땠어 할 때. 아주 좋았어 이게. 아주 좋았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건 뭐겠어요? 그럭저럭 기본빵. 우리 그죠? 영화 그냥 그럭저럭 기본빵이야. 이거는 이거 퇴. 영화 너무 엉망이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모티콘 많이 쓰시지 않나요? 우리 그 카카오톡이나 할 때. 그게 바로 표현적 동기예요. 여긴 뭐 어쩌고저쩌고 길게 써놨는데 다 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표현적인 동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자, 13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셋째가 바로 유대 강화 동기예요. 유대 강화 동기. 자, 밑줄 치세요. 셋째가 유대 강화 동기. 그러니까 유대가 뭔지 모르겠다. 친밀감이라고 써주세요. 네 번째 줄입니다. 13페이지. 친밀감. 친밀감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 강화 동기고요. 친밀감, 당연히 친밀감을 갖는 거죠, 당연히. 자, 그 다음 단락에 넷째 동그라미 치고 오락적 동기. 오락적 동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글자의 모습이나 배열을 바꿔가지고 이제 하는데, 안녕하세요라고 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요를 여라고 써요. 이런 게 이제, 오락적인 동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 말들을 이렇게 막 뭡니까? 좀 독특하게 쓰잖아요. 요즘 애들 보면.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오락적인 동기예요. 했어요. 그 다음에 뭐 너 했지? 너 숙제 했지? 이걸 했지라고 써야 되는데 했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했지. 이해가시죠? 이게 뭐 마우스가 아니에요. 그냥 진데 이걸 쥐라고 쓴 거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오락적 동기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신원의 경제적 장치. 그래서 여기 이제 잘 보실 때 통신원의 일반적인 특징 4가지.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뭡니까 요약 노트에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세요. 이렇게 4가지. 그 다음에 이제 통신원의 경제적 장치가 뒤를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14쪽입니다. 14쪽. 14쪽에 보시면 소리 나는 대로 적기. 소리가 나는 대로 써요. 그러니까 이걸 쓰기가 귀찮으니까. 자, 밑에 1번 바로 가볼게요. 바로. 제가 벌써 찍힌 건지 좋은 만남이 좋은 인연이 됐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조은이 맞잖아요. 조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조은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려면 히읗을 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히읗을 빼버린 거예요. 귀찮으니까. 조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소리나 싫어도 이제 그러니까 싫어도 원래는 시에다 리을 히읗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 쓰려면 귀찮잖아요. 이거 어떻게 쓰겠어요? 싫어 이렇게 쓴 거예요. 싫어. 그다음에 요요 오잖아 오잖아도 니은 이웃을 쓰니 귀찮으니까 오잖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잖아. 아주 쉽죠? 이제 학원 끝나고 이거 학원인데 학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학원. 바로 이어쓰기 써야 되니까. 그다음에 괜찮아요도 거기 다 나오죠? 괜찮아요. 그다음에 어쨌든인데 쌍시옷을 빼고 어쨌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번개인데 번개라고 그래요. 번개. 원래 이제 번개가 맞는 말인데 워낙 번개를 많이 쓰니까 번개가 맞는 줄 알더라고. 번개. 이게 아니에요. 번개가 맞는 거죠. 그다음에 죽을도 죽을이라고 쓴 거예요. 죽을. 그다음에 있음인데 있음. 이걸 이제 밑에다 이렇게 쓰려면 귀찮으니까 그냥 이하고 그다음에 씀을 써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지연니마 책임 이것도 지연니마 소리는 안 들 쓰는 거죠. 책임져요 이렇게. 참 이런 것을 여러분은 아마 이제 세대는 그런 걸 안 쓰시는데 이제 여러분 자녀 세대나 이제 좀 나이 드신 분 손자, 손녀 세대들 보면 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문제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너무 이렇게 쓰면 이게 당연한 줄 알아버리니까 그런 게 이제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그 한 명 가르친 애 중에 한 명이 이 학생이 그 되게 아프다고 이제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제가 아파서 오늘 학교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이렇게 갖고 원래는 나 올게요 이렇게 써야 된다. 올게요. 이렇게 써야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는 원래 나가 맞는데 여기다 히읗을 붙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써왔어요. 이건 애를 낳아온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완전히 뜻이 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 보면 이렇게 이제 그 글을 이 히읗을 써야 될 때는 안 쓰고 또 안 써야 될 때는 쓰고 뭐 이렇게 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음절수 줄이기입니다. 15쪽에 보면 2번. 그래서 음절수 줄이기를 보면 이거 마리아 이것도 마리아인데 마리아 3이라고 써보세요. 마리아 2라고 쓰세요. 음절수 줄이기 이런 거예요. 드디어인데 드디어 3이죠? 드디어 2죠. 그다음에 놔서요인데 이것도 물론 3이긴 한데 이건 이거죠. 놔서요잖아요. 놔서요. 없어 놔서요인데 여기 놔서요에서 니은이 빠졌잖아요. 니은 다음에 오가 빠졌잖아요. 이것도 줄은 거죠. 이해가죠? 그다음에 뭘. 이것도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머리라고 할 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우자를 빼버린 거죠. 이런 것도 줄인 거예요. 음소도. 다음을 담. 그다음에 다다음 주인가요인데 준가요. 어서 오세요를 어서 오세요. 그다음에 합니다를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한 번을 이렇게. 아주 쉽죠? 이런 걸 음절수 줄이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언어화 생활 공부할 때는요. 그 밑에 있는 내용보다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만 딱딱 공부하시면 그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16쪽. 이 언어화 생활을 한번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할 거예요. 이거 끝나고 제가 그 현대시의 이해와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페이지 문제 보면 9번에 한참 원래 미팅이 2글자잖아요. 팅 1글자잖아요. 컴퓨터 3글자인데 컴이라고 쓴 거예요. 이건 뭐 요즘 많이 쓰죠. 컴. 그 다음에 휴대폰을 폰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30대 통신동호회를 삼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작은 모임 연합체를 장모연. 그 다음에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넘사벽. 이거 많이 쓰는 말이죠. 넘사벽이야. 걔 넘사벽이야. 많이 쓰죠. 자, 문장의 불완전한 종결. 이거는 그냥 글을 완전히 안 끝마친다는 거. 밑에 보세요. 폐교에 대한 11번. 재활용에 대해 공부 중에 궁금한 점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점점점. 그러니까 글을 쓰게 되었어 이런 거죠. 인적 끊어진 밤 시간에 장터를 배회하고 있지 않니? 하고 끝나요. 그냥 스쳐 지나려다 장승님 시를 보고 가슴 뭉클해져서 이렇게 끝나요. 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난 지금 학교 가는 길. 넌 청소. 넌 청소해 뭐 이런 거겠죠. 그거 보고 무서워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 그럼 이만 이렇게. 현아랑 이준이랑 사귀면 누가 더 아니면 누가 더 아깝 이렇게. 참 여러분이 참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이 요즘 신세대 언어이기 때문에. 자, 종결함의 번용 넘기세요. 자, 번개해봤음 이렇게 번개해봤 일을 그냥 음하고 물음표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18쪽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가 키가 크다는 것의 매력은 뭐임? 뭐입니까? 근데 뭐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명사로 끝나는 거죠. 임? 이렇게. 이제 게임 못하는 거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신세대 언어의 특징이라. 명사에 물음표를 찍는다.
자, 5번 조사의 생략. 오늘 바다 핸드폰 업그레이드 했어요. 이런 얘기죠. 바다 핸드폰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가 이런 뜻이겠죠. 핸드폰 업그레이드 아니 바다의 이런 바다의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는 바다에 뭐 핸드폰 업그레이드. 그다음에 say 해요. 있다가 저는인데 는이 빠있잖아요. 술을 마시고요. 여기 다 빠진 거죠. 요즘에 이제 우리말에서 이런 거 많죠. 예를 들어서 예전 노래 중에 장덕 장현 노래 중에 나너 좋아해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나너 좋아해? 이거는 뭡니까? 나너 좋아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너를 좋아해잖아요. 근데 줄여갖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너 좋아해라고. 다 조사 빼버렸죠. 언니 술 오른다. 언니 가겠죠. 언니 가. 가가 빠졌겠죠. 술이 오른다. 이런 게 다 빼먹었죠. 자, 통신 언어의 표현적 장치 19쪽. 자, 소리 나는 대로 적기입니다. 밑에 이제 가본 보세요. 16번. 어떻게 응모를 하냐고요. 원래는 하냐고요인데 하냐구요라고 쓴 거예요. 그다음에 겉도도 겉두라고 써요. 해보려고 해도 해보려고 해도 이럴 때는. 그다음에 어른을 을은 재송재송을 지송재송. 학교는 학교는. 그다음에 만약 뽑힌다면 열심인데 이건 열심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재밌죠. 안 써도 될 걸 집어넣는 거예요. 열심히 열심이라고 써. 그렇죠?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다른 부사보다 뛰어나게 열심히 부샷보다 뛰어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겠습니다잖아요.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그 하겠습니다라고 쓴 거죠. 모르겠어요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약간 혀 짧은 소리처럼 이렇게 쓰는 거죠. 자, 18번 보세요. 근데 이제 이게 연철 표기가 많아요. 연철. 거기 보면 20페이지 두 번째 단락 연철이란 말이 있는데 자,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연철은 이어쓰기, 이어쓰기. 자, 연철은요. 거기 써놓으세요. 이어쓰기. 이어쓰기를 연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의 반대는 뭐냐? 분철이 있어요. 분철. 분철은 뭐냐? 나눠쓰기예요. 뭐요? 나눠쓰기. 나눠쓰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여기 나온 것처럼 놀애. 원래는 노래가 맞잖아요. 노래. 노래는 연철이죠. 노 다음에 레가 붙어서. 근데 이걸 놀 이렇게 쓰고 애라고 썼어요. 나눠 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서 놀애는 분철. 놀애는 나눠 쓴 거니까 분철. 그럼 노래 이건 뭐겠어요? 이어 쓴 거니까 연철이 되는 거죠. 요건 연철이고 노래는 분철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노래와 놀애를 이렇게 써서 연철과 분철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노래가 18번에 놀애, 그다음에 작게 남한데 이걸 남아라고 쓴 거예요. 남아를. 이게 분철이죠. 사랑하는 쌀앙하는 이렇게. 여러분 이제 책을 보시니까 이게 다 아시겠지. 만약에 쌀앙하는 이러면 알겠어요? 이게 사랑하는 이란 뜻이에요. 호박이 누나 생일 축하합니다. 그다음에 어이쿠를 어이쿠라고 쓴 거예요. 어이쿠. 어이쿠. 이게 다 분철이죠. 과잉 분철이라는 거 원래 이렇게 쓰지 않는데 지나치게 분철을 시켰다. 그리고 이제 과잉 분철 거기 써놨죠. 과잉으로 분철한 것이다. 자, 21쪽에 음절수 늘리기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둘 이렇게 쓴 거예요. 그다음에 나와라 얍얍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다슈님 이렇게 님을 님 이렇게 쓴 거죠. 그렇죠? 열심히 하겠습니다를 하겠습니다에다 앗을 붙인 거예요. 여기 앗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앗 하겠습니다. 앗 이렇게 써놨죠. 그 다음에 유세 요인데 요 오라고 쓴 거예요. 하나 더 썼죠. 와를 와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를 다 이렇게. 음절에서 들렸죠. 자, 어미의 변용. 이거는 마세요인데 마세용 이렇게 쓴 거. 마세용. 그렇죠? 쓰고요, 쓰고요를 쓰구엽 이렇게. 주세요를 주세염. 그 다음에 가입했습니다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즘에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쓰죠. 했습니다. 이렇게. 신사입니다를 줄여서 신사임당 이렇게 쓰잖아요. 그거 같은 거죠. 자, 22쪽. 10분요를 10분여라고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올리십니까를 올리십니까라고 썼죠. 조심하세요를 조심하셈 이렇게 썼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미를 변형시켰다는 거죠. 자, 기호를 이용한 표현은 안녕하세요 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퀸을 이렇게 크게 썼죠. 감기신하게 걸렸어요. 이렇게 유를 쓰는 건 슬프다는 뜻이에요. 알죠? 유 이렇게 쓴 거는 눈물이 막 흘리는 거예요. 눈에서. 이게 이제 슬프다는 표현이죠. 그다음 크크는 좋다는 뜻이죠. 띠동갑이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쓴 거죠. 이렇게
이건 이제 약간 안경 쓴 그런 표정이죠. 모습이죠. 그다음 긴 글 읽어줘서 고맙습니당 이렇게 이것도 이제 고맙다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고맙습니다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밑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썼잖아요. 예, 이제 웃는 표정을 이야기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OTL이라고 써 있잖아요. 23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계속해서 인사하는 이모티콘이에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렇게 써보세요. 그림 잘 못 그리겠는데 사람이 계속해서 누워 있는 인사하는 모습을 OTL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다음에 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좋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고픈 말은 신고는 킨이고요. 그 좋다는 걸 이렇게 이제 이걸 쓰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밑에 나오죠. 유는 눈물이 흐른다. 크크는 웃는다. 이응은 눈을 동그랗게 든 표정이다. 이거는 꾸벅 인사하는 거다. 이렇게 써놨죠.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양손이고 이제 밑에 이제 다리 모양이겠죠. 뭐 키는 인터넷 쓰고 즐겁다. 시계 방향을 돌려보면 질과 유사하게 된다. 이렇게 써놨죠. 그렇죠? 이 KIN을 여러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질처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지금 KIN인데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이게 K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I가 되고 그 다음에 N이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질 비슷하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끝을 흐려 쓰는 거죠. 그냥 하면 되는데 도서 보내기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게릴라 콘서트 안해염 이렇게 물음표 찍고요. 정문현은 참 담이 참 높다 이렇게 쓰는 거죠. 뒤에는 이제 이모티콘 넘어가겠습니다. 통신 언어의 유대 강화 장치 24쪽. 이제 거기 보면 26번에 보면 방제 이걸 이제 방 제목을 방제라고 한다. 추신을 꼬랑지. 갑자기 보이는 거 번개. 전기 채팅 정팅. 눈팅 게시판에 글 쓰지 않고 보기만 하는 거. 그다음에 매일 날리다. 메일 보내는 걸 매일 날리다. 그다음에 다른 곳에서 글을 복사해 오는 거 퍼다 놓다. 얼렁 대전으로 옮겨야 하는데 얼른인데 이렇게 쓴 거죠. 배려붙다. 배렸다는 거죠. 배려붙다니까. 배렸다. 안 좋다 이런 뜻이죠. 이놈의 가스나야 이렇게 이제 쓴 거죠. 이걸 이제 줄여서 이렇게 쓴 겁니다. 약간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비담, 비주얼 담당. 이걸 줄여서 비담이라고 쓴 거예요. 비담. 요즘 이렇게 줄여서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푸사, 뭐 프로필 사진.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푸사란 말. 모르시면 써놓으세요. 이 프로필 사진을 줄여서 푸사라고 요즘 되게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조어들의 그런 말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페이지에 번호 달라면 번호 줌 이렇게 번달 줌. 여기 있는 걸 여러분이 한 10개 정도 아신다면 대단하신 거예요. 면식 수행, 면벽 수행에서 따온 말로 이른바 인터넷 페인들이 인터넷이나 게임에 빠져서 하루 종일 집 밖에 나가지 않고 라면만 끓여 먹는 것을 일컬음. 최근엔 일부 회원끼리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면서 요리를 맛보러 다니는 것도 면식 수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면벽 수행에서 나온 말이죠. 장미단추 이거 재밌죠. 멀리서 보면 미녀고 가까이에서 보면 추녀라는 거예요. 장은 길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장미라고 할 때 한자로 쓰면 이게 장은 길장자잖아요. 멀리서 보면 미인이고 그다음에 단은 짧을 단자 아닙니까? 이렇게 쓰는 거. 짧은 데서 보면 추녀다. 이걸 장미단추라고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쓴 거죠. 장미단추. 갑툭튀는 갑자기 튀어나온다. 곰신, 고무신의 줄임말.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녀석. 되게 많이 쓰죠. 곰신 거꾸로 씻는다. 이런 말 많이 쓰죠.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것. 빗삭, 빛의 속도로 삭제.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되게 많이 쓰죠. 엄친아라고 그래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을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씁니다. 이렇게 노잼, 재미가 없다. 열폭, 열등감 폭발. 관심 종자,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 근데 이것도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관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종. 관종이라고 합니다. 써놓으세요. 그거는. 관심 종자를 줄여서 관종이란 말 많이 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걸 올려서 사람들이 막 봐주는 걸 원하는 거죠. 지몸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흠전무 이게 사실라면 좀 무섭군요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어도 많이 써요. 내가 너한테 say 하면 나오라. 그러니까 밑에 29번 나오죠. 말하면 나와라는 거죠. say니까. 그다음에 내버린 스톤인가 봐, 돌인가 봐 이런 얘기죠. 스톤이죠. Good luck to you.
행운을 기원한다. 기분이 업, 그러니까 기분이 향상된다는 거죠. 업이니까. 될 만큼은 아니었지만. 자, 26쪽으로 넘겨보세요. 26쪽 넘기면 이제 오락장치인데 역시인데 역시 누나는 누나는이죠. 놀래키는 데는 이렇게 좀 현대어로 써놓으세요. 뭐 있다니까 즐거운 주말이 왔습니다. 나는 널런 놀러라고 써서 놀러 가야지. 재미있게 놀아야지. 재미있게 놀아야지 이런 뜻이에요. 재미있게 놀아야지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현대어로. 그래야 이해가 쉬워요. 재미있게 놀아야지. 어제 병원에 다녀왔어요. 피를 뽑았더니 이거는 뽑았더니겠죠. 그렇죠? 뽑았더니 어지러워요 이렇게 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은 그냥 봐갖고 참 어렵죠. 정말로 이건 좀 요즘 말로 그 가로에다 써놓은 거 있어요. 보시면 들으세요. 이사이트 빌어먹을 곳이었군요. 빌어먹게 것이었거든. 효도 효자잖아요. 우리 맘도 모르으리. 그러니까 우리 맘도 모르고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말을이에요. 말을. 마구 맞고. 이게 지부자니까 마구 맞고. 지들 맘대로죠. 표준어를 쓰라고, 그다음에 쓰라고 그랬죠. 쓰라고 원래 이제 학자니까 하고 뭐 이런 정도 되겠죠. 여기 주인장아 이제 포기하셔. 크크크 이렇게 써놨어요. 완전히 무슨 뭐 외국어 같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도 이제 좀 쓴다는 겁니다. 자, 27쪽. 동신언어에 사용되는 신어, 새로운 말이죠. 파생과 합성. 자, 파생. 여러분 이제 파생과 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야겠다. 이거는 이제 국어학교에서 여러분 공부하셨을 텐데 파생하고 합성이 있어요. 파생은 명사 플러스 접사예요. 명사 플러스 접사. 자, 명사의 접사가 붙으면 파생이고 이 합성이라고 하는 건 명사 플러스 명사죠. 자, 합성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거는 명사 플러스 명사다.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명사가 있는 거. 요게 이제 합성입니다. 이해가죠? 뭔 말인지? 명사 플러스 명사는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깨 이러면 참깨라고 합시다. 그러면 깨라는 건 명사잖아요. 참이란 건 접두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파생어가 되는 거예요. 파생어. 근데 합성을 하는 것은 뭐예요? 뭐 만약 남자 사람 이렇게 썹시다. 남자는 명사고 사람이란 건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명사 플러스 명사가 나온 것이니까 이건 합성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27쪽에 맛불락 만원팔 맛팔 이런 거 맛이 붙었어요. 접두사죠. 비매너 비추 비호감. 질금 줄주 질이 붙었어요. 폭풍 감동 폭풍 트윗 폭풍 흡입 이렇게 파생이 이제 붙는다는 거죠. 수지빠 아이유빠 야빠 뭔가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빠라는 거는 뭐만 행위죠. 카톡질 트윗질 페북질 낙곰충 일배충 일배라는 건 일간 베스트 뭐 이런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쓰입니다. 하여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붙으면 이제 파생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8쪽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좀 여러분이 알아두실 게 그 한 6째 줄 중에 폭풍이라는 것도 접두사. 폭풍이라는 건 명사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명사라기보다는 이게 접사로 쓰인 거예요. 뭐 폭풍 흡입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폭풍 여기서 명사가 아니고 접두사로 쓰인 겁니다. 빨리빨리 먹는 거. 그걸 폭풍흡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접사로 먹는다. 명사가 아니고 접사로 이 폭풍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성에 의한 신호 28쪽에 보면 남자 사람 무한 분노. 이건 어렵지 않죠? 굿밤, 자동 트윗, 수동 RT. 그렇게. 굿이라는 거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합성어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일반적으로는 명사 플러스 명사가 합성어예요. 일반적으로. 명사 플러스 명사가 합성어인데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굿밤 같은 거 있잖아요. 굿밤. 이거는 이제 밤이라는 것 앞에 이거는 이제 뭐 형용사잖아요. 형용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명사 플러스 명사라는 거지 모든 것이 다 명사 플러스 명사가 오는 건 아니다.
자, 됐죠? 그다음에 이제 자동 트윗, 수동 RT, 그다음에 굽신굽신, 쌈 이렇게. 똑같은 말 이제 그 답원 같은 걸 뭐라고 하냐면 처버라고 그래요. 처버. 처버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말을 한 번 더 쓰는 거. 이걸 처버라고 합니다. 처버. 이렇게 이제 올 수도 있다. 이것도 그 합성어다. 자, 줄임 보세요. 29쪽. 친추, 친구 추가, 스크롤 압박, 스압, 차가운 도시 남자, 차도남. 나오죠? 쏠까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엄빠, 엄마, 아빠. 행쇼, 행복하십시오.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넘사벽은 아까 했죠? 넌, 뭐, 신우는 이제 써놨죠, 거기. 답정너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답만 해.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고요. 형태 및 의미가 바뀌는 것은 30페이지. 넘겨보시면, 고나리, 관리를 고나리라고 쓴 거예요. 고나리. 괜찮다를 괜춘하다. 완전히 오나전이에요. 오나전. 오나전. 그 다음에 제발을 제발 잽나. 있어요를 있어요. 아스키 안 생겨요. 그러니까 센 척. 이런 것들은 그런 그 뭡니까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이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의미 바꿈. 분홍, 빈농, 잉여. 근데 이제 우리가 분홍은 부자고 빈농은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밑에 보세요. 37번 가의 분홍은 연애하는 사람의 얼굴에 화색이 돈다. 분홍. 그래서 이제 마음의 부자가 된다. 분홍이고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빈농은 이성 친구가 없어서 연애를 하지 못하는 상황. 잉여는 사전적으로 쓰고 나는 나머지잖아요. 그러나 누리소통에서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이 잉여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애정하다. 이거 애정하다는 건 이제 사랑하다는 표현을 이제 애정한다는 말로 이제 많이 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좋아요, 멋져요, 기뻐요, 슬퍼요, 힘내요. 이거는 이제 좀 뭐랄까 응원의 메시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1쪽 통신 언어의 유형별 특성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 꼭 알아두실 게 31쪽에서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게요. 특히 이제 운영자 언어, 게시판 언어, 대화방 언어 거기다 네모를 쳐보세요. 1, 2, 3번. 1번, 2번, 3번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별 3개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런 언어는 무슨 언어인가? 이해가세요? 이런 언어는 무슨 언어인가? 대화방 언어인가? 그래서 이 운영자 언어는 통신망이나 인터넷 웹사이트 홈페이지 운영자들이 메뉴나 안내문 등에 사용한 언어예요. 운영자란 말 나오겠죠? 게시판 언어는 게시판에 쓰이는 언어죠. 동호회 안에 마련된 대화방 언어는 양대 영역으로서 주고받는 언어, 주고받는 언어. 밑줄 쳐놓으세요. 전자편지 언어는 이제 이메일 언어라는 소리가 되겠죠. 넘기세요. 그래서 이제 운영자 언어부터 이제 1번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32쪽에 이제 가서 거기 보면 이제 운영자 언어에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단락에서 한 8째 줄 정도 쭉 내려와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밑줄 치세요. 운영자 언어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어적인 성격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운영자 언어가 문어적인 관계를 유지하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문어적 동그라미. 이거 구어적이다 이렇게 물어봐요. 맞냐 틀리냐. 문어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쓰는 표현이라는 거. 그 다음에 호응관계가 잘 지켜지고 있다. 여기도 밑줄 치세요. 호응관계가 지켜진다. 그게 운영자. 자, 게시판 언어는 자 33쪽이죠. 그러니까 글을 올려놓음으로써 이제 읽어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게시판 언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4번째 줄에 보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시판도 있고 실명을 사용하는 게시판도 있다. 그래서 의견을 이제 쭉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언어 사용에서는 통신 언어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들어와도 재밌는 글이 엄따 미티미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 넘겨보세요. 대화방 언어 34쪽.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통신하자들이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공간이에요. 말 그대로 이게 대화방 언어다. 그 밑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읽어보십시오. 전자편지 언어도 이제 이메일로 주고받는 언어다 정도 알면 됩니다. 그래서 40번에 보면 선배 나당 집에 가는 길인데 선배는 지금 퇴근 중? 넘겨보세요. 아무튼 농땡이 은행원이 양 미순이가 힘든 아무튼 선배를 위해 애교를 떨어뜨리지용 아이 앙 몰라 미워 미워 선백 내가 봐도 징그럽당 뭐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시험 공부하러 중도 간다 있다 동방에서 보자 그리고 숙사 갈 때 같이 가자. 이게 무슨 말? 시험 공부하러 이거 좀 고치어서 써보세요. 41번 시험 공부하러 중도 중앙도서관 간다. 중앙도서관 가는데 이따 동아리 방에서 보자. 그리고
기숙사 갈 때 같이 가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막 줄여 써놨죠. 그다음에 이제 42번 보세요. 나 응급실이야. 너무 아파. 사고 났어. 어떤 버스랑 내가 탄 우리 차랑 헤딩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만 연결시키면 난 너 사랑해가 되잖아요. 사사사사 하고 너를 써놨어요. 너를 사로잡겠어. 재밌죠 표현이. 자 38페이지 넘겨보시면 연습 문제가 있는데 1번 자 관련된 거 올리십니까? 그다음에 역시 누나 눈 이런 거. 이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경제적 동기라고 했잖아요. 경제적 동기. 그래서 1번이죠. 밑에 해설 나오죠. 경제적 동기는 글자 입력을 빠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음절수를 줄이거나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것, 또 조사를 생략하는 것. 근데 제시된 동기는 이렇게 이제 표현적 동기, 오락적 동기, 그 유대 강화 동기와도 관련되지만 경제적 동기와는 무관하죠. 왜냐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경제적 동기는 줄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시가 이게 더 편하잖아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우를 이게 더 붙여놨잖아요. 그렇죠? 눈이 편한데 이걸 눈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적 동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유대 강화, 표현, 오락적 동기는 다 되지만 이렇게 글자를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은 경제적 동기가 아니다. 자, 통신 언어의 표현적 장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걸 모두 골라라. 2번과 3번이죠. 음절수 줄이기. 그다음에 비표준어의 사용. 밑에 나오죠? 음절수 줄이기는 경제적 장치고요. 여기다 써놓으세요. 비표준어 사용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다. 유대 강화. 그렇죠? 자, 게시판 언어의 특징 여기 별표 쳐놓으세요. 한번. 이건 뭐라고 써놨습니까? 오랫동안 유지되어 계속 조회가 가능하다. 이건 여러분이 카페라든가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게시판 언어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게시판 언어고 빠르게 주고받는다. 이게 아까 뭐라고 써요? 대화방 언어. 그다음에 소리나 안 들어 적기 음절수 줄이가 나타나지 않는 거 운영자 언어. 그다음에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되는 거 이것도 운영자 언어. 이거 써놓으세요. 그래서 이게 3번 문제처럼 이렇게 게시판 언어의 특징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런 내용들을 다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장의 내용을 제가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해서 잘 정리했으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영자 언어 이런 거 그다음에 대화방 언어 이게 차이점이 뭔지 그다음에 그 통신 언어 유형별 특징이 어떤 건지 오락적 장치가 어떤 건지 그다음에 유대 강화 장치가 어떤 건지 그다음에 그 표현적 장치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나중에 좀 그 시험 보시기 전에 그 핵심 노트를 만드셔 가지고요 여러분 걸로 이렇게 만드시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